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뉴스 배경과 의미를 풀어드립니다. 이동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수해복구 현장에서 김성원 의원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회견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수해 현장 발언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진 유일한 직책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오늘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예결위 간사직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있을지, 지금 여론은 뭐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먼저 뉴스인 해주시죠. 당연히 예결위 간사직 내려놓은 것은 충분한 책임을 지는 그 행태가 아니겠죠.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김현민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의원직 사퇴 또는 탈당을 요구하는 의견도 지금 아주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김성원 의원은 오늘 이제 국회에서 또 공식으로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수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로는 못 해드리고 오히려 심려를 끼쳤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다 하면서 그 어떤 말로도 제 잘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는 다만 수해 복구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진정성까지 내치지 않아 주길 국민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면서 저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로 당이 저에게 내리는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면서 제가 가진 유일한 직책인 국회 예결위 간사직도 내려놓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요. 김 의원의 신뢰 논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윤리위 징계 회부를 시사했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리위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김성원 의원이 당의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라고 했는데 윤리위가 열리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징계 수위를 얘기하는 건 좀 아무래도 이제 서두르는 감이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상당한 중징계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하락 국면에 있고요. 당의 지지율도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주 연속으로 지금 민주당에 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김성원 의원의 이런 있을 수 없는 망언이 결국은 당과 대통령의 지지를 더 이제 그런 하락 국면에서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 내외에서 워낙 지금 비난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중징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게다가 이제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를 할 때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친한 관계고요. 네. 그래서 또 이번에 비대위원 물망에도 올랐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읍창마속의 어떤 심정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 일각에서는 이제 의원직 사퇴 탈당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이 분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퇴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출근길에 참담하다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만 어제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거죠? 어제 이제 입장이 일단 오늘 출근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다.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제 이제 그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한 것에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 김성원 의원이 평소에도 장난기가 좀 있다. 큰 줄기를 봐달라. 그러면서 이제 취재진에게 여러분 노는데 우리가 찍으면 나오는 게 없을 것 같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약간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온도차가 하루 만에 좀 뚜렷하게 보이는데 여론을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원 의원과 이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 대표의 그런 어떤 아주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좀 김성원 의원은 어떻게 보면 좀 감싸는 듯한 그런 네. 태도를 어제 보였었습니다만 보니까 이게 여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렇죠. 이제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고 이제 당에서도 이제 비상이 걸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태도 전환을 좀 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제 김성원 의원의 실언 논란에 대해서 가까운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겠다면서 징계 논의 방침을 이제 확실히 했고요. 네. 또 윤리위원회는 당대표가 회부하는 방법이 있고 윤리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제 어쨌든 확실히 윤리위에는 보내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전날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 의원이 평소에도 장난기가 있다거나 또는 이제 큰 줄기를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좀 태도가 많이 바뀐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여튼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김성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카운터블러를 날리는 네. 뭐 그런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주 위원장은 일각에서 김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또는 탈당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어떤 문을 열어놓긴 한 거죠. 그러니까 워낙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심사숙고하겠다. 그런 네. 의지를 보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다가오네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인데 이날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 40-50분 가량의 기자회견이 17일 대통령실에서 예견이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첫 공식 기자회견인데요. 전임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100일 때 이제 청와대에서 첫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당초에는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또 이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건데요.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걸 검토한 이유 그리고 또 결국 하기로 한 이유 둘 다 뉴스인 해주세요. 글쎄 원래는 뭐 사실은 거의 매일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기 때문에 참모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뭔가 또 여기서 또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 또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해서 사실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어쨌든 뭐 이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도 회복하고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으로 삼아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그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어떤 그 과정에서 좀 정제되지 않은 절제되지 않은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네. 오히려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런 역효과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대통령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실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네. 이게 뭐 대표적으로 좀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보이는 데는 아주 상당히 가혹하게 응징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이제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거의 뭐 20%대로 이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대통령 당선될 때의 절반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이번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좀 더 준비되고 이제 절제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새롭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비전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국가 운영의 어떤 포부와 소신을 밝히는
그런 자리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준비되고 이제 정제된 메시지를 밝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은 약식회견을 통해서 기존에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은 이제 좀 뭔가 다른 더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매일 하는 도어 스태핑은 그날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100일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그리고 기자들 질문에 이제 답변하는 형식에서 한 40-50분 정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1시간은 충분히 넘어갈 것이고요. 너무 짧지 어떻게 보면 아마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100분까지 갈 있더라고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네. 보는데요. 우선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비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윤석열 정부의 비전이 도대체 뭐냐 이걸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정을 이렇게 해나가겠다라는 어떤 포부와 어떤 그 소신을 밝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향후의 어떤 개혁 방향, 또 경제 성장 방향, 뭐 일자리 공급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것으로 보고요. 네. 어쨌든 또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인적 쇄신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저는 일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여름 휴가 이후에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4명을 교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촛불이 나왔었잖아요. 이 광우병 파동으로 네. 그때 지지율이 10%대까지 내려갔었으니까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청와대 당시 수석을 일제히 다 사퇴시키고 일종의 이제 인적 쇄신을 단행했고 네. 실제로 단기적으로 지지율이 상당 부분 10%대에서 30%까지 회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인적 쇄신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의 어떤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네.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정무수석부터 다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과 부처 장관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질타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가능성은 높은데 근데 어쨌든 청와대는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 인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와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자기 방어적으로 그렇게 이제 답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정가에서는 지금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하마평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무수석에는 누구, 홍보수석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장은 누구 이런 식으로 하마평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네. 이거는 어쨌든 순전히 저의 추론이긴 합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인적 개편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자, 8월 15일 월요일 날 이제 광복절 기념사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이틀 뒤 17일 수요일 날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 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 분위기 속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당원 80조 개정 문제입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당원 80조가 부정부패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박용진 후보가 오늘 비대위에 우리 당원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공개 토론회와 의총을 소집할 걸 요구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는 중대한 개정을 당내에 공개적인 토론도 없이 전준희가 안건을 확정하고 투표에 붙일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소득주도 성장 강령을 삭제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 아닌가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는 관심이 없다라면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게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고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좀 간접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박용진 후보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용진 의원의 입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저 박용진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당이 어떤 전반적인 그런 어떤 도덕성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80조 조항이 당헌 80조가 김상곤 그때 개혁 그다음 비대위 때 그때 나왔던 그 혁신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더군다나 그 여당이 아니라 야당일 때 만들었던 네. 혁신 안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은 이제 그 80조 개정을 찬성하면서 야당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 뭐 야당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 리스크에는 관심이 없다면서도 이런 그 언급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이제 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 박용진 후보의 그 주장은 당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 사실은 뭐 이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제 민주당 그 전당대회가 뭐 어대명 분위기로 이제 어차피 뭐 기세가 대표는 너무 이재명 후보 기울었죠. 이런 네. 분위기로 하다 보니까 크게 뭐 이렇게 당내에서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여론의 호응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이 부분을 이제 개혁안으로 냈던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그 기소되면 그 당원권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1심 판결이 났을 때 당원권을 정지하는 뭐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개정인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뭐 어쨌든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상당 부분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론의 향배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비명계와 친명계로 이렇게 갈려서 당헌 80조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각측 인사들의 입장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뉴스인 해주실까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이재명계인 이원호 의원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당헌 80조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하면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퇴행하는 길을 걷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 의원의 선당 후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반대로 이제 친이재명계의 그 대표적인 7인의 소속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와 정치보복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당헌을 개정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완전히 의견이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네. 것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어떤 발등에 불이긴 하죠. 이재명 의원의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좀 째깍째깍 지금 뭐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여론의 향배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무래도 좀 더 사태 당내 분위기는 지켜봐야 될것 뭐 같습니다. 당원 80조 개정 자체를 동의하는 분위기지만은 여론을 지금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는 강훈식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우 기자 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